정리가 다 끝났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 솔직도 몰라? 내가 딱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제대로 들어. 여러분도 제대로 들어주세요. 네. 첫째, 공연이 시작하고 난 뒤에는 중도 퇴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둘째, 공연 중에는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의 섭취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셋째, 공연 중에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여 주시거나 무음 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커튼콜을 제외한 모든 사진 촬영은 제한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휴, 잘 말하네. 사실 알고 있었어. 뭔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조명 보이지? 저 조명에서 나는 소리야. 근데 저기서 저런 조명에서 소리가 난다고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즐거운 공연 관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공연하러 가볼까? 오늘 또 두 건이네. 정말 쉽지 않아. 상태가 심각하진 않네. 구더기도 없고. 집주인이 시신을 빨리 발견했다잖아. 뭐 때문이래? 자살이래? 아니 병사 암이었나봐. 아무튼 시신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네. 집주인이 눈치가 빨라 보이더라. 뭐 그런 것보다도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조금만 모으면 바로바로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지만 사람이 죽어야 먹고 사는 직업이라니 어쩐지 미안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 또 그런다. 우리는 우리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 유품 정리사란 말이지 단순한 직업이 아니야. 의지할 것도 없이 혼자서 깨 눈 감았을 부인을 위해서 마지막 길을 정리해주는 이들, 마지막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는 사람, 그게 우리야. 아이 그 처장님씨, 정말 더 빠르셔라. 역시 7년차 선배님이셔. 부지런히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별게 없네.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장판하고 벽지하고 뜯어내면 끝이겠는데요? 얌전한 사람이었나 보네. 책장에 책도 많고. 그러게. 빈문에 술병 하나가 없네. 쓰레기도 안 쌓여있고. 정임씨, 그럼 전 여기 화장실 좀 먼저 정리하고 있을게요. 빨리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 외에 이전 집에 수정이 같은 싱글거리가 추드심하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게 아까는 밥이 보고 도저히 생각도 안 나더니 이제 아주 배가 고파. 오늘 그만 거의 일정도 없는데 반주로 소주 한잔 하실래요? 왜 그래요? 뭐 보셨어요? 아니에요. 원하지 뭐. 고인이 남긴 일기 같은 거. 감수성 풍부하신 우리 선배님 또 마음 아파지셔서. 정임씨도 참. 그러니까 왜 매번 책상 쪽을 먼저 정리하세요? 뭐 책상 쪽엔 그런 거 많은 거 아시잖아요. 두 분 많이 시장하실 텐데 먼저 밖에서 드시고 오세요. 그동안 제가 정리하고 있을게요. 왜요? 같이 해야죠. 그래요. 밥도 같이 먹고요. 아까 고생 너무 많으셨잖아요. 저 허리 아프다고 한마디를 다 대신하시고. 이 정도는 저 혼자서도 금방 해요. 식사 먼저 편하게 하고 오세요. 제 서비스가 생각하시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하고 같이 저 정말 괜찮아서 그래요. 자, 얼른 정비하라면 빨리 먹고 오면 되죠. 왼쪽수 근처에 갔다가 식당도 잘 안 보이던데. 살짝 하는 일인데 배고파서 일 어떻게 하겠어요. 선배님 말씀입니다. 들어들 주세요. 미안한데. 그러면은 금방, 진짜 금방 먹고 올게. 네네.
겐때로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밤새 꿈꿈 때문에 닥쳐올 불행을 피한다든지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에 의해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한다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사람을 찾으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질까 허튼 짓이다 생각했지만 상식적인 방법을 안 해본 것이 없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이 일을 하는 제게 발견되지 않는 게 더 다행인 일이겠죠. 그래서 발견되라. 아니, 되지 마라. 되라. 되지 마라. 마음속에선 전혀 다른 두 마음이 극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야 할까요? 읽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 전 이걸 다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적힌 것들을 이해하고 이 노트의 주인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은 윤호승. 아내 이름은 이정희. 그리고 아들 이름은 호승. 당신이 왜 여기에? 그럴 리가 없어. 왜 이런 곳에서 왜? 여보! 왜 나와 있어? 날도 추운데. 맑은 공기 좀 쐬려고. 감기 걸릴라 얼른 들어가자. 저 달 좀 봐. 너무 하나가 예쁘지 않아? 글쎄, 난 달덩이 맨날 봐서. 아니, 역시. 아 뭐야? 너 우리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거 다 먹여주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꾸 구박하면 나 안 먹는다. 우리 아기한테 다 이럴 거야. 안 먹기. 아가, 네가 먹고 싶어하는 아이스크림이다. 겨울에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너도 참 누굴 닮았는지 유난이다. 그래도 이 아빠가 사온 정성을 봐서 많이 먹어라. 난 알지 누구 닮았는지. 어? 윤호승 씨, 당신 판박이거든요. 어떻게 한대? 보지도 않고? 엄마로서 9달째 함께 호흡하다 보니까 딱 느낌이 와. 그래서 방금 우리 아기 이름도 지었는걸? 이름? 뭔데? 윤승호. 당신 이름 호승에서 앞뒤로 바꾼 거. 누가 봐도 윤호승의 아들이니까 윤승호. 윤승호? 윤호승 아들? 윤승호. 누가 봐도 세트 같겠다. 우리 부인 센스 넘치는데? 그치? 승호야, 윤승호, 빨리 나와라. 네 아빠 윤호승님께서 못 빠지게 기다리신다. 얼른 들어가. 중학자 주제에 무슨 책이냐고 하겠지만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나서 아니 징발을 거리고 나서 한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지냈는데도 죽어지지 않아서 그 뒤부터 책을 읽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이가 사라졌을 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스스로 죽어버리거나. 하지만 죽을 이유도 죽을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다면 타살인가? 그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죠. 시체라도 꼭 잡고 싶었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였으니까. 남편이 잘 다니던 산이란 산은 다 뒤지고 다녔어요. 미친 여자처럼. 그리고 밤마다 남편 얼굴이 새겨진 전단지를 돌렸죠. 이 사람 보신 분 꼭 좀 연락을 주십사. 전단지를 하도 돌려서 손가락 지문이 없어질 만큼요. 그렇게 꼬박 4년을 보내고 나니까 아들이 중학생이 돼서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와서 나한테 그래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 아빠 없어도 잘 자랄 수 있어. 아빠 없어도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고 잘 클 테니까 이제 그만 찾아.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겁나. 그 뒤로 남편 찾는 일을 그만뒀지만 매일 밤마다 끙끙 앓았어요. 대체 남편은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이가 정말 죽은 걸까? 시신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 아닐 수 있잖아.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잖아. 살아는 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라면 왜 연락 한 통이 없을까? 전화가 어려우면 살아있다는 문자 한 통만이라도 왜 그런 것조차 없을까? 마음속에서 지진이 나고 머릿속에서 지뢰가 터진 듯 했지만 그래도 그게 나았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는 어쩌고 있을까? 나라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을지 모르지만 아내는 다르다. 아마 필사적으로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없어요. 편하게도 앉아봐봐요. 아, 네. 근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지? 그쪽은 왜 나온 건데요? 네? 여기 왜 나왔냐고요? 보자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쪽을 보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쪽은 우리 부모님이랑 거래를 하는 거지. 저랑 볼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쪽은 싼 값에 신선한 재료를 우리 부모님한테 대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정전분식은 제 첫 거래처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 쓰려고 해요. 아저씨 아주머니도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요. 저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좋은 사람이냐고요. 그쵸. 정임 씨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갈 때마다 시원한 냉커피도 타주시고, 다른 데는 채소를 몇 바스씩 내려놔도 다들 냉수 한 잔뿐인데 정임 씨는 항상 얼음 동동 띄운 냉커피를 타주셔서. 저도 딴 사람한테 냉수 줘요. 그쪽한테만 제가 먹는 냉커피 사드리는 거예요. 딴 데서 배달하는 날은 분식집에 아예 없어요. 호승씨 오는 날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우연이 또 있네요. 이제 우리 다 좋은가 봐요. 그걸 왜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니까 제가 겨우 냉커피 몇십 잔으로 생생 내려는 건 아닌데요. 그게 호승씨 오는 날마다 꼬박꼬박 한 번도 안 거르고 타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황금 비율로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깊은 감사를 그쪽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거르는 성실함, 황금 비율을 맞추는 타고난 센스, 마지막으로 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저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여자 아니에요? 그쵸. 정인 씨 되게 좋으신 분이시죠. 괜찮은 분 말고요. 여자. 호승 씨 여자로 딱 좋지 않냐고요. 네? 왜? 하지만 저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못 잡았고요. 누굴 만날 깜냥은 그런 거 저안 되는 말고 거고. 하나로만 말해요. 좋냐?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더 현실적으로 생각이 가는 난 거지. 장이 튼튼해서 빗물 받아 마셔도 배도 안 아프고요. 꽃잎 따다 꽃잠도 잘 붙여요. 산에 나는 산나물 종류도 많이 알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옛날 옛적에 없이 살 때는 많이 드셨다면서. 대단하시네요. 그게 다예요? 그게요, 지금 얘기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제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해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다... 생각할 시간. 그러니까 그 말은 거절인 거네요, 그쵸? 아니에요. 거절이 나은 아니라.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착각했나 봐요. 엄마 말 들을 걸. 너 좋다고 무작정 들이밀고 퍼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받는 상대방도 부담스럽다고요. 미안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만 가볼게요. 가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봐도 지금 민망해서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아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 커피보다
망가뜨리는 지금도 그런 말을 시키면 말이 없고. 말 멈췄잖아요. 산실인력 로켓테크의 이거는 뭐지? 선이 뭘까? 일하는 곳 이름 같진 않은데 걸어볼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 두려움의 실체는 뭘까요? 역시 그렇겠죠. 남편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사라진 남편을 두고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엔 여자로서, 그 사람의 아내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저급한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저급한 생각이 나를 파고들 때 어쩔 바를 몰랐죠. 아닐 거야. 아니고 말고 생각을 끊기 위해 한겨울에도 찬물을 뒤집었었죠. 그런데 선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그 번호는 뭘까요? 남편이 사라진 게 다른 여자 때문은 아니라고 해도 사라지고 12년인데 그 긴 세월을 혼자서만 보냈을까요? 내겐 아들 20가 있지만 남편은 혼자 몸인데 이게 작품이 되나? 정치된 거 아니야? 아이고, 아직 되는구나. 걸어서 뭐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였다면, 그랬다면 말은 해줘야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나는 유품정리사고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고인이 남긴 핸드폰에 유일하게 저장된 이 번호로 전화를 건 거라고. 연결이 되다가 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이 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다행이네요. 아무도 받지 않아서. 당신 대체 왜 사라진 거야?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니? 대체 어떻게 하고 산 거야? 이 집을 정리하는 게 당신이 남긴 노트를 다 읽는 것만큼이나 겁니다.
정리하면 내가 모르는 당신을 다 알아버릴까봐. 다 알아버리면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초라해질까봐. 하지만 알고 싶어. 알아야겠어. 당신이 대체 왜 사라진 거지? 그러고 나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이 만약에 내 옆에서 죽었다고 해도 난 지금처럼 당신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할 테니까. 이 일을 한 지가 7년째예요. 세상 모든 일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이 일도 그래요. 시체가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건 우리 좀 고되네 하고 지나가는데 아직도 정말로 마음이 아릴 때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옷가지들을 볼 때 옷을 보면 많은 걸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복 같은 바지만 있는 걸 보니 몸 쓰는 일을 했겠구나. 셔츠가 겨우 몇 벌뿐이니 그냥 되는 대로 입고 살았구나. 두텁지도 않은 정보가 한 벌뿐이니 겨울 칼바람이 많이 추웠겠네. 고되게 살고 삶이 주는 재미란 건 느낄 새도 없이 살아서 이 사람에게 옷이란 그저 부끄러운 몸뚱이를 가리 천조가리일 뿐이었. 하지만 당신에게한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에 맞춤 정장을 빼입고 실크 넥타이를 메고 반지랑이 윤이 나는 구두까지. 주말이면 남편이 일주일 새 입을 셔츠 6벌을 한 번에 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한여름 날이 푹푹 찔 때나 아직 어린 아들이 자꾸 다리미 근처로 오면 더 힘들었죠. 그치만 주름 하나 없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다림질했어요. 무슨 얘기지만 셔츠에 주름이 지면 우리 가정이 앞날에도 주름이 질 것 같아서 결혼하고 나서 좀 늦게 애가 들어섰고 애를 낳고 나서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정정분식을 이어받았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각 조건이기도 했죠.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 과수원을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남편은 김밥을 아주 잘 말았어요. 떡볶이 양념장이나 어묵국물 내는 건 다 점수받는다고 해도 김밥은 어찌하나 걱정이었는데 기계처럼 아주 잘 말았어요. 그렇게 6년 동안 행복했는데 갑자기 IMF가 찾아오고 나서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죠. 애는 쑥쑥 클 일만 남았는데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나한테 그 6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처음 유품정리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밥이 잘 안 넘어갈 때 늘 김밥을 먹었어요. 그건 좀 들어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난 무언가 하고픈 것도 배고픈 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늘 내겐 무엇을 하든 뭐가 되든 먹고만 살면 된다고 했다. 전쟁 세대인 아버지에게 너무도 당연한 말이었고
여보. 이야, 이게 누구래? 영 어색하네. 이런 거 이거 봤어야지. 영업사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 같아도 멀끔한 사람한테 더 팔아주고 싶을 것 같은데? 37년 인생 동안 먹을 것만 팔아봤지. 먹지 못하는 걸 파는 건 처음이라. 그럼 다시 앞치마 두르고 김밥 말래? 난 당신만큼 손이 빠르고 야물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야. 미안해. 당신이 갑자기 고생이네. 아니야. 지금 가게 수입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둘 다 여기 매달리기보단 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뭔가 잃어보고 싶다고.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왜 하필 보험 설계사일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 당신 긴장하면 말도 잘 못하고 버벅대잖아. 숙기도 없는 사람. 그치. 그래서 하려는 거야. 내가 봐도 내가 잘 못할 것 같거든. 응? 사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장 일자리 구하기 힘든 탓도 있지만 당신 말대로 이렇게 된 게 어쩌면 나한텐 도전인 것 같아. 이왕 힘든 상황인 거 내가 제일 못할 것 같은 일에 도전해서 그걸 해낸다면 나 아주 많이 뿌듯할 것 같거든. 하지만 나 쉽게 안 지쳐. 뭘 하든지 당신하고 우리 승우 살릴 거야. 처음부터 실적을 빵빵 올리진 못할 거고. 어째? 당분간은 내가 먹여 살릴 것 같은데? 그게 이봐! 이래서 언제 보험원 된대? 고객이 무슨 말을 하건 당황해서야 되겠냐고. 그러게. 여보. 이거 실크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여보. 고마워. 나 이 넥타이 메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우리 승우. 앞으로 이렇게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 날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맨 이상 쉽게 풀지 마. 당신은 늘 맞는 말만 해.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늘 긴장하게 된다니까. 하지만 알지? 난 장이 튼튼해서 빗물 받아 마셔도 배도 안 아프고 꽃 있다가 꽃전도 잘 붙여. 산에 나는 산나물 종류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너무 죽기 살기론 하지 마. 즐겁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 즐겁자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4년 동안 죽을 쓸 때 버틸 수 있었던 것과 그 후 6년 동안이나 보호망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 때문이었다. 태어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의 시간 동안 난 즐거웠던 적이 많은 편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전혀 즐겁지 않은 지금이 오히려 편하다. 나는 이제 이렇게 혼자 병들어 죽어갈 테지만 이제 내게 미래라는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이 나를 편하게 한다. 편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리고선 편하다고! 나를 그동안 별별 생각이 다 했는데 끌려간 걸까 사라진 걸까 죽어버린 걸까. 아니야 그 어느 것도 말이 되는 거라고 없었는데 지금 내 마음을 아시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라진 12년 동안 난 실체 없는 이유들과 온갖 상상들로 지옥 속을 거닐어 했어요. 이제와 이렇게 발견된 남편은 날 더 비참하게 하는군요.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집안과 저 노트에선 나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몹시 쓸쓸하지만 한없이 담담한 사내. 이곳에 그 사내가 남긴 아무 후회도 비련도 없는 흔적들만이 남아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실례지만 지금 이사를 오신 겁니까? 아니 전 여기 정리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시구나. 그럼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겠네요? 왜 그러시죠? 제가 전해드릴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사를 가신다니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물건이라면 저한테 맡겨두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에게 가겠군요. 어떤 물건인데요? 기타예요. 이게 그분 물건이었다고요? 그분이 기타를 잘 쳤나요?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는 분이라서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제가 저 건너편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제 아들 녀석이 이걸 여기 사시는 분께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조금 길게 다녀오기도 했고 또 애는 누나하고만 있는 바람에 이걸 받은 걸 조금 늦게 알았어요. 여기 사시는 분하고 제 아들 녀석하고는 한 동네 오며 가며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몇 번 사주셨다고. 아이스크림을요? 네. 아들 말로는 좋은 분이시라고. 사실 이 기타는 원래 버리려고 하셨었는데 제 아들 녀석이 버릴 거면 자기를 달라 그렇게 갖고 받아온 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아드님 주시지 않고요? 뭐 그럴까도 생각은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비싼 기타 같아서요. 아무리 호의로 주셨다지만 이런 걸 덥석 받는 게 마음이 조금 그래서요. 혹시 이삿짐 전달하실 때 뵙게 되면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네, 그럴게요. 그럼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실례지만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14살이에요. 이제가 중학생 되기는 했는데 뭐 아직은 애기죠. 네. 근데 14살이 애기 같아도 애기가 아니네요. 저도 아들이 있어서 알아요. 제 나름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 땐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착한 아드님을 두셨나 보군요. 제 아들 녀석은 요새 사춘기인지 도통 말을 듣질 않으세요. 그 어린 게 지금은 다 커서 대학생인데 수의사 시험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전 언제나 키울지.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그나마 위로는 내 살통을 딸이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나를 보면 또 딸한테 그냥 미안하기만 하네요. 저도 아들 15 무렵부터 혼자 키웠어요. 누군가에게 값비싼 걸 받아온 아들도 그걸 다시 돌려주려는 아버지도 흔치 않죠. 좋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에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뜻하지 않게 위로를 받네요. 아유,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저 그럼 하던 일 마저 해야 해서요. 안녕하세요. 고마우세요. 오늘은 기타를 샀다. 4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번듯한 데 들어가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돈을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기타를 사놓으면 언젠가는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결국 사버렸지만 어쩐지 이걸 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힘들 것 같다.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삭막한 방 안에 좋은 장식품인 것 같기도 해서 후회는 없다. 기타를 배우라고 졸랐던 때가 있었어요. 당신이 기타를 치면 난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싶고, 나중에 우리 둘 다 늙어 머리 하얘지면 기타를 들고 거리에 나서자, 공원에 가자,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자. 당신은 기타를 치고 난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일해서 스모 다 키우고 난 후에 우리 여생이 그랬으면 좋겠어. 춤 못 춰도 돼. 내가 노래 잘 부르니까. 사람들이 안 봐줘도 돼.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꼭 배우기다. 알았지?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나를 떠올렸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새 것 같은데 정말 장식품으로만 썼나 보다. 아까 그 사람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실을 말했어도
그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전하지 않았을 테지만요. 근데 내가 그걸 말하면 이 기타를 정말 그 아이에게 줘야 될 것만 같아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가지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라도 줬던 거겠죠? 이걸 뭘 먹고 살았을까? 한 발밖에 되지 않는 수저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렇게 일찍 암에 걸려 죽진 않았겠지. 정말 원하는 게 뭐였니? 성공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하든 뭐가 되든 무엇을 생각하면 됐다는 아버지의 말이 다시 묻어을 났다. 그 말대로 사는 것이 너무 헛헛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지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있기 위하여 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분 나쁜 느낌이 기분 불편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뒤로는 한 걸음도 가기 싫었기 때문에. 여보, 당신 여태까지 보험왕 된 거 다 이런 식이었어? 여보, 저기 막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이거 오해야. 당신 회사 사람들이 전부 수군대는데 이게 오해라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짓거려대는 거야. 그래 같은 회사를 왜 와? 남편이랑 일하는 동료들 먹을 김밥 싸들고 오는 게 잘못이야? 당신 어제 보험왕 됐으니까 내 딸이 고생했다고 뭘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 늘 고맙게 생각해. 뭐하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그런 놈들을 고개를 꼬셔! 이건 그 여자가 나한테 막 덤벼든 거야. 난 충분히 손이 그었어. 근데 그 여자가 망고하는 계약서에 사인한 거라고. 사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설계 조건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서. 그래도 그 회사에 찾아 내 탓하면 나도 몰랐지. 그런 찜찜한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었니? 계약으로. 계약을 어떻게 넘겨? 이 바닥이 그래. 남의 계약 뺏어올 수는 있어도 내가 공들인 계약은 절대로 못 넘겨. 근데 그건 어느 회사나 어느 일이나 다 마찬가지잖아. 내 거면 내가 왜 뺏겨야 돼? 이건 이래서 감추고 저건 저래서 감추고 그러다 뭐가 나? 분식집 내 상은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승모는 점점 커가는데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안 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 지킨 거야? 그렇게 지킨 거면 어떤데?
그렇지만 하여워서 하여워 당신 그날은 그러니까 남편이 사라지기 6개월 전쯤이었죠.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어느 날인가 문득 그게 나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라진 이유를 내게서 찾기 시작할 때부터 내내 그날 그 순간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사무치면서 후회가 됐어요. 내가 정말 그랬니? 그럼 나 좀 안아줄래? 싫어? 그냥 안아주기 싫다고 하지. 아프다. 앉아있는 게. 추워. 당신 품 같지가 않고. 먼저 가 있어. 난 고객이랑 약속이 있어서. 뭐죠? 아니. 늦지 않게 들어갈게. 어서 가. 가서 다시 안아줘. 두 팔로 등을 꺾게 안아줘. 그냥 두기에 저 등이 너무 초라하잖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봐주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들어주고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믿어주는 건데 우리 부부니까 난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우습게도 난 아내라서 그러지 못했어. 내가 그때 진심으로 남편을 껴안아 주었다면 남편이 날 두고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까요? 누구도 내게 책임을 강요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어느샌가
먹기 위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나는 멀쩡한 사회인이어야 했고, 살가운 아들이어야 했고, 좋은 남편이어야 했으며, 든든한 아버지여야 했다. 그런 것들의 당연함 속에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으나 어떤 날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외롭기도 했다.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던 차에 그 일이 일어났다. 뭐해? 안 들어가고. 들어가기가 좀 그러네.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내 얼굴이 보고 싶을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무슨 생각?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중에 그런 걸 탓할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계약 가로챘다고 생각할 사람 없어. 그냥 뺏긴 거면 몰라. 그게 그거지. 가로챘으니까 뺏긴 거지. 그럼 그 고객이 널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어떡해? 어? 너한테 하겠다고 한 걸 뭘 어쩌냐고. 그냥 밀어줬어야 되는 건데. 덥석 물지 말고. 덥석 물어야 안 굶어 죽지. 뺏긴 놈이 바보지.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죽은 사람. 너 아니었어도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몇 년 동안 실적이 계속 바닥이라 괴롭겠지. 이번 달도 그래. 그건 하나 뺏긴다고 꼴찌를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넌 그 한 건이 있었어야 보호망이 되는 거였고. 내가 네 계약을 뺏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난 뺏기진 않지. 그리고 이건 네가 뺏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고객 미팅 자리에 동석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고객이 널 더 마음에 들어해서. 그니까 하필 미팅하는데 마주칠 게 뭐냐고. 그거는 제가 피존이었겠네. 그리고 그 고객 다른 보험사랑도 접촉하고 있다며? 그냥 이래저래 따져보다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한 거겠지. 있잖아. 넌 진짜로 내가 뺏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설마. 그랬을라. 그래. 누구라고 예상했겠냐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발이 안 떨어지네. 저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 그럼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가게? 회사 동료가 죽었는데 정을 나눈 게 더 이상해. 그냥 담배나 한 대 피고 들어와.
날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낸 이상 쉽게 풀지 마. 내가 증발해버리기로 결심했을 때 난 내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했다. 그 돈을 들고 죽은 동료의 집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 집 우편함에 돈을 넣어두고 나왔다. 우연인 척했지만 사실 나는 그 동료가 고객과 미팅을 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 계약을 뺏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동료의 말처럼 그 일이 그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나마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못돼먹은 인간이냐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내 명의로 된 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에 조금 다행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몹쓸 사람. 내가 아는 당신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는데 정말이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제껏 그 돈의 행방이 궁금했어요. 그 돈을 한꺼번에 어쩐 것일까. 근데 이렇게 된 거였다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쁜데, 분명 너무 나쁜 사람인데 많이 쓰려요. 난 뭐라고 있었지? 남편에게 이런 일을 어째서 조금도 몰랐던 걸까? 네, 그래요. 사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건 그런 거니까 어디 힘들이지 않고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깊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 알면 그 돈을 차마 쓸 수 없을 테니까. 말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라고 해놓고서 나도 실은 더 많은 걸 원했던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실은 내가 등을 떠밀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가여운 사람.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이런 곳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삶. 사라지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건 알겠지만 남편이 왜 사라진 건지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노트도 몇 장 남지 않았네요. 이 노트의 마지막 장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 이유 같은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증발한 그날 아침은 평범한 날이었다. 아내는 늘 그랬듯 아이의 등교 준비와 내 출근 준비를 같이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가 듣지 못하게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 이기적인 인사였다. 여보, 여보, 얼른 나와. 좀 늦었어. 엄마. 어? 여보. 여보? 어? 왜? 이것 좀 내줘. 뭐? 그때 처음 내주던 때처럼 내줘. 에휴, 바쁜데 무슨. 엄마! 엄마! 정임아. 맘 약해지게 이름을 부르고 그래. 정임아. 응? 왜 그래? 다시도 예쁘다. 진짜 왜 그러지? 있잖아. 엄마. 갈게. 나 나간다. 얼른 나와. 근데 왜? 뭐? 엄마. 엄마. 갈게. 잘 지내야 돼. 잘. 남편과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난 그날 아침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평소와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날과 같이 분주한 아침이었을 뿐인데 기억나는 건 그 위에 넥타이를 매주었다는 것과 칭찬인지 모를 그 말. 아직도 예쁘다. 평소에도 듣기 좋은 말을 종종 해주던 사람이라 별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말은 진심 같긴 했지만 응 고마워라고 유쾌하게 답할 수 없었죠.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들리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난 그 말이 왜 슬펐을까요? 그 슬픔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왜 증발을 선택한 거냐고.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나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용기도 없었고 살아갈 힘도 소진된 상태였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가 나를 증발하게 한 것만은 아니다. 무엇이 내게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한 거냐고 물으면 난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내가 사라진 이유. 없어. 이유가 없어요. 노트가 찢겨 나갔어요. 왜? 왜 하필 여기서 왜? 이유를 쓰다가 찢어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를 가장 앞에 세워야 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도 슬퍼하진 않겠다. 나 역시도 이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조금 외로울 뿐이다. 저희가 좀 많이 늦었죠. 찾을 수 있는 버스 찾는다고 부르다가 늦었네요. 글쎄 정리를 다 해놓으셨네. 청소하고 소독만 하면 되겠는데요. 그죠? 아니요. 혼자 하시느라 많이 고되셨구나. 그러게 저희가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원래 이 일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긴 마음이 보람되지만 그렇지 않게 착잡해질 때가 있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도 꼼꼼한 승계를 받았으니까 이 양마 간 길에 조그마한 복은 있네. 그렇게 생각하죠. 행복.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신고해 주신다니까. 아니 뭐 글쎄 뭐 별게 있나요? 뭐. 내 기분만 좋으면 행복이지.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분이 안 좋을 때면 기분을 내려고 그래요. 뭐 책을 읽는다던가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그 기분은 맨날 술로 내지? 내가 언제 큰 그랬다고 박스들 먼저 차에 실어주세요. 이 박스들 제가 들고 나갈게요. 그냥 계세요. 큰 박스든 작은 박스든 다 저희가 할 테니까 차에 먼저 가 계셔도 되고요. 좀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쪽은요? 아, 잘못 본 것 같군요. 잠깐만요. 전 유품정리사입니다. 윤호승 씨는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좀 전에 이번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락처로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유품 중에 제게 전달할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됐군요. 주세요. 제가 갖고 내려갈게요. 아니요, 이거 제가 들고 나갈게요. 누굴 줘야 해서요. 누구요? 기타 이쪽지가 있었나 보네. 용고지가 없어서 유품 전달할 사람이 없는 고인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누구한테 전달해달라고 쪽지 남겼던 거. 왜 전에도 어느 고인이 남긴 만년필을 전달했었잖아. 선배님이 직접. 기억나. 그 어느 작가가 남긴 거였는데 자기 팬한테 전달했었죠? 네.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정임 씨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집 마저 옮기세요. 그럽시다. 내가 모르는 당신. 안녕.
왜 저를 보고 싶어 하신 거죠?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적인 번호였으니까요. 그날 제가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전화를 받았고요. 그때 별말 안 했지만 느낌이 왔어요. 뭔가 있을 거다. 유감스럽게 기대하시는 뭔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남편이 살아서 아니 증발했는데 그걸 알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남편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윤호승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났죠. 그리고 저는 윤호승의 증발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로 밥을 먹고 삽니다.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가요? 차마 죽지는 못하고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 글쎄요. 기준으로 어디에 둬야 할지. 밥을 먹기엔 많고 돈을 벌기엔 적다고 했죠. 다른 질문. 남편이 사라진 이유를 아시나요? 뭐라고 하면서 증발을 도와달라던가요? 그게 왜 궁금하죠?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남은 시간 동안 물음표에 둘러싸여 살고 싶지 않아서요. 이해를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직업상 증발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증발을 더 깔끔하게 도울 수 있지만 윤호승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친구니까요. 그럼 선 씨는 남편이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왜 선 씨의 번호만 남아 있었던 걸까요? 증발을 도와준 사람이라서? 이 사실이 부인께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배웠으니 한 가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호승이 부탁을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부인과 아들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해요. 저 제 아들의 소식을요? 많이도 말고 딱 3년에 한 번씩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간 딱 3번 윤호승과 만났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 있기 전에 윤호승이 세상을 뜬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인의 입장으로선 윤호승이 절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더 많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한 번쯤은 유로승을 남편이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사라진 이유를. 그런 날이 뭘까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해하는 날. 어쩐지 쓸쓸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이제 더는 그이가 믿지 않아요. 아직은 놓지 않고 조금만 더 품고 들여다보고 싶어요. 한 남자의 영혼을